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배우 송재림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뮤지컬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가 왜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송재림이 사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팬들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송재림이 그동안 힘들어했다며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이죠. 송재림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는데요. 프로포즈하고 결혼까지 결정된 예비 신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결혼 준비를 하다가 일본 스토커가 악질로 행동한 건데요. 송재림의 예비 신부의 계정까지 해킹하고 그녀의 얼굴, 신상 심지어는 그녀의 어머니 얼굴까지 전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버린 건데요. 영상 또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유튜브와 틱톡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송재림의 사망 소식이 나오던 그 순간까지도 송재림과 여자친구의 비난글을 작성하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감히 결혼을 하냐? 너네는 절대 잘 살지 못한다. 너의 여자친구가 싫다. 너는 반드시 불행해야 한다며 비난에 더해 저주까지 내렸죠. 원래 이 사람은 송재림의 팬이었지만 일반 팬이 아니라 스케줄부터 집까지 쫓아다니는 일명 사생 팬이었으며 송재림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될 상황이 닥쳐오자 갑자기 스토커로 변질하며 송재림과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다 파고든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까지 결심하고 이미 프로포즈도 완료한 뒤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였지만 이런 일본인 스토커 때문에 결국 파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심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연예인인 자신은 참겠지만 일반인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며 힘들어하자 송재림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파혼도 상당히 힘든데 그 파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스토커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감히 짐작해봅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서를 2장이나 남기고 송재림은 인스타그램에 긴 여행 시작이라는 멘트를 적어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런 연예인 스토커의 인간 이하 짓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벌기도 하는데요. 불법 거래된 정보는 극성 팬들이 연예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뒤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이용됐습니다. 연예인의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확인됐죠. 하이브 인기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태연은 멤버들과 중국 베이징에서의 팬사인회 일정을 위해 출국한 후 한국 입국 과정에서 기내식이 변경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는데요. 태연은 누군가 멤버들 좌석 기내식만 미리 예약해서 바꿔놨다. 항공 예매 시스템이 어떻길래 다른 사람 것도 변경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위버스 플랫폼에 어이없는 상황을 알렸죠. 또 좌석을 변경한 뒤에 아이돌을 향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태연이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거래한 한 이후 이뤄진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적발해 선처 없이 대응한다고 경고했음에도 항공법을 불법으로 취득한 극성 팬들이 태연의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죠. 또 스토킹으로 고생하는 스타는 더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생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실제로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차례 보냈다고 하며 또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한 혐의까지도 있는데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들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판단했고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또 미성년자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 오유진을 스토킹을 한 범죄들도 극성입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오유진의 아버지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키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오유진의 친부모는 어디 있느냐 등 루머성 댓글을 1000개 가까이 달았다고 하죠.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서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 며 자신이 친아빠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오래전에 교제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바로 오유진이라는 주장죠. 오유진의 소속사에 따르면 A씨의 스토킹 때문에 오유진은 성인 남성만 봐도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행사장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당한다고 해도 무서운데 아직 미성년자인 오유진이 당했다면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또 배우 김미숙도 스토커 때문에 남편과 별거를 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김미숙은 과거 자신의 촬영장에 자주 찾아오는 한 여성을 팬으로 생각해 잘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녀는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여성에게 손 좀 만져봐도 되겠냐? 라는 부탁을 받았고 갑자기 쓰다듬는 여성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이 사건 이후 김미숙은 여성을 멀리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만삭일 무렵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아닌 그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미숙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20년간 김미숙을 쫓아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김미숙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하루에 20번 넘게 전화를 걸어 사랑을 고백하거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서성거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김미숙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남편과 아이들을 뉴질랜드로 보내고 기러기 엄마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아한다면 괴롭히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아한다면서 고통을 주는 게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고 연예인 스토킹 문제는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사랑받는 만큼 사생활을 침해받는 일들도 자주 겪고 있는데 팬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킹으로 이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은 방송에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죠. 스토킹은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심지어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게 되죠. 실제로 연예인 중에는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거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밤낮 없이 연락하는 경우는 이제 심한 축에도 못 깁니다. 팬이라면서 연예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이런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토킹은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공적인 인물이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악용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최근에는 법적으로도 스토킹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연예인들이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는데요. 송재림은 결국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기에 특히나 가해자가 일본인이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제2의 송재림이 나오지 않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밝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팬의 모습 아닐까요? 결국 연예인도 하나의 개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송재림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산TV였습니다.